네, 오늘 아침 미국인 메릴린 먼시 석방까지 이번 주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장, 부위원장 실각설 등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요동치고 있는 북한 정치 상황과 앞으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행보 그리고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김흥광 대표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장성택. 네. 이제 공식 직함은 이제 국방위 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위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뭐 2인자라고 뭐 확실히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 우리의 어떤 시각과 우리의 어떤 용어로서는 예. 2인자라고 하죠. 예. 그리고 또 분명히 김정은 다음 가는 그 권력 실세로 이제 인정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뭐 2인자란 이야기가 없죠. 예. 그냥 그 김정은이 가장 가까운 그런 보좌, 제측근 보좌라고 이야기가 되겠고요. 예. 또 뭐 실제 맡고 있는 것은 국방위 부위원장 직함으로부터 해서 또 호위사령, 호위총국도 사실상은 관장의원 같습니다. 그 밖에도 뭐 행정부, 그리고 뭐 체육지도위원회, 그리고 국가개발연회 뭐 상당한 기관들이 수장을 맡고 있어서 확실히 김정은 다음 가는 권력 실세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국정원도 장성택의 실각설에 대해서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죠. 그 핵심 측근, 그러니까 오른팔, 왼팔이라고 불리던 이용하 당 행정부 제1부부장 그리고 장수길 부부장이 공개 처형되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라는 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이 공개 처형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프로레타리아 독재 대상에 대한 이 혁명의 어떤 철주가 처벌입니다. 가장 가혹한 처벌이죠. 예. 공개 처형은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죄를 고하고 그리고 총살이라든지 뭐 사형에 이르까지, 교수형에 이르까지 아주 극형을 처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 계급의 어떤 노선, 무산 계급의 그런 위협에 도전했거나 당과 수령을 말하자면 신랄했거나 그런 이익에 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민의 이름으로, 혁명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이게 이제 공개 처형입니다. 자, 홍 의원님, 어제 국회 이제 정보위원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네. 공개 처형과 관련한 얘기가 좀 있었어요. 이례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그 공개 처형이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한 것은 아니고 주의와 경고가 필요한 제한된 인원을 모아놓고 공개 처형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가 지도부 내에서 장성택을 추종할 만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북한의 태양은 김정은이지 장성택이 아니다라는 경종을 주어야만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장성택이 주관하고 있다는 호위총국 사람들 일부하고 당 행정부가 중요한 게 북한의 치안과 공안을 다 담당하는 부서를 관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경찰, 국정원, 네. 그다음에 재판소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요 인사들, 그다음에 장성택이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이라서 체육 관련 부서는 다 장성택이 또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 부분에서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라는 걸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뭐 그 외에도 장성택을 추종하고 그동안에 응공을 입었을 만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시범 케이스로 처형함으로써 북한의 주인은 김정은이다. 이걸 장성택이 아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 두 사람 처형당한 것도 뭐 반란죄를 한 거라고 보다는 김정은보다 장성택의 말을 더 잘 들었다. 이런 차원에서 이거는 기강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범 케이스로 날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장성택 다른 측근들에 대한 숙청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제 해외 대사로 나가 있던 뭐 장성택의 친인척, 뭐 조카, 매형 등이 북한으로 지금 돌아갔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장성택을 추모라기보다 이제 장성택이 이제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그들이 모종의 일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이제 잘라내는 건데 그 중에서도 친인척이 우선적이겠죠. 매형이 쿠바 대사고 조카가 말레이시아 대사니까 가족까지 다 소환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는 뭐 경제계에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는데 경제는 보니까 제가 어제도 놀란 게 일본을 통해서 나온 이 정보에 의하면은
이 장성택보다 오히려 김정은이 더 경제개발 특구 같은 거 만드는데 더 열심인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지금 장성택이 만약 실각했을 때 걱정이 되는 거는 경제 살리기를 해서 구태하고 선군 정치로만 가지 않을까 예. 걱정했었는데 예. 그건 오히려 김정은이 굉장히 열심인 걸로 봐서는 장성택이 제거돼도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성택의 측근 중에서도 지금 남아있는 게 공안기구들을 다 관할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 아직도 장성택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테면 제일 지금 아마 좀 걱정하고 있을 사람이 최부일 같은 사람입니다. 인민보안상인데 경찰청장이에요, 북한. 예. 경찰청장인데 장성택이 응공을 입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또 아니면 대남 부분에서 김양건 같은 사람은 통전부장인데 우리 남한도 오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뭐 추모하러 왔는데. 그분은 장성택 부위원장 어때요, 관계가? 관계 그 사람 라인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면제가 된 것 같이 보이는 게 장성택이 실각됐다라고 여겨지는 그 바로 직전에 백두산에 가가지고서는 그 회의를 했다는데 거기에 김정은을 수행했습니다. 그 얘기는 옛날에는 장성택에 휘하에 있었지만 이미 장성택보다는 김정은 쪽으로 확실히 줄을 서서 그런 사람들은 다 면제되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장성택에 연연하고 있었던 사람들, 요 사람들이 위험한 겁니다. 체육부라든 체육의 그 관계자들이나 그런 분들. 예, 그렇군요. 자, 김은광 대표님, 어제 저희 YTN이 이제 특종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당 행정부에서 이제 외화벌이하고 자금 문제를 담당하던 이 장성택 측근이 이제 중국으로 이제 도피한 뒤에 우리 쪽에 이제 망명을 요청해 왔다. 이제 이게 지난 9월의 얘기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제 뒤늦게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장성택 실각설에 어떻게 보면은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보통 이제 이런 그 비자금 관리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베일 속에 가려져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아마도 어떤 그 최근 연간에 그런 뭐 김정은 그리고 뭐 장성택 계열의 비자금을 관리한 그런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상당히 이게 비자금 관리라는 게 그 경험과 노하우와 그 인맥 연출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경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김정일 시대에는 김정일의 어떤 그 자금을 통치 자금을 관리했고 그 이후에 이제 김정일을 죽고 나서 정훈이한테 넘겨줘야 될 그런 그 관리들이 본인이 직접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성택이 그걸 위임해서 인계해서 이제 그 관리해 주니까 그 업무가 원래는 중앙당 39실에서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해자금 관리와 같은 건요. 그리고 중앙당 9국이라고 이 자금을 집중적으로 이제 보장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불리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게 행정부의 어떤 소속으로 잠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장성택의 어떤 직접적인 간장하에 있으면서 김정은이 어떤 그 신뢰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일 수 있고요. 그런 인물이 중국으로 튀었다라고 하면 정말 이번 이 장성택 어떤 그 실각 소동의 어떤 그 전말이 어느 정도 이제 풀려 나오지 않을까. 상당히 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 이 측근 이제 뭐 장성택은 물론이고 김정은의 통치 자금도 이제 관리했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뭐 현재는 우리 정보 당국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중국 쪽도 신병을 확보하려고 지금 뛰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데려가려고 한다면. 그렇죠.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자금이 얼마나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이제 관리되고 어디에 저축되고 뭐 상당한 금융 정보를 알고 최고의 비밀에 속하는 금융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 밖에도 사실 북한 어떤 정치가 우리가 무슨 이데올로기라든지 지도자의 어떤 그 유일 체제 하에서 이렇게 복종과 지시의 관계에 있지만은 그 안을 연결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그 작동이 역시 돈입니다. 이 달러가 누구한테 주고 누가 얼마나 쓰고 이게 신임과 복종 이게 다 그 맥락에서 동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마 그 안에 상당히 세부적인 기술적 문제들을 밝혀주지 않을까. 그래서 모종의 이번에 측근을 이렇게 장악하기 위해서 아마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은 우리나라는 당연히 지금 신병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고 안전이 대로는 문제가 남았겠죠. 자, 홍현희 위원님, 장성택 과거에도 이제 실각과 재기를 이제 반복해서 오뚜기라는 별명도
저희가 지금 쥐고 있는데. 삼전사기라 그러죠. 네, 3번 시도하겠다, 4번 다시 일어났다. 이번에도 뭐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요번에는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요번에는 그 최고 지도자의 권위와 관련된 문제에 뭐 김정은의 돈을 떼먹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예.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그 김정일도 자기 삼촌을 제거하면서 이제 후계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이제 좌천시켰다가 거의 유명무실한 존재로 19년 동안 지방에 유배를 보냈다가 90년대 중반에야 이제 돌아오게 해서 최고인민회의 명예위원장. 예. 아무것도 아닌데 연금만 받는 직책인데 그런 걸로 부른 걸로 봐서 단지 이번에는 김경희의 남편이기 때문에 자기 고모의 남편이니까 고모부죠. 예. 그러니까 장성택이 뭐 어떻게 보면 17일 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나타날 수도 있는데 예. 그렇지만 양팔이 잘렸기 때문에 예. 그것은 김정일이 그렇게 잔인하고 그 아주 못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올 뿐이지 예. 실제로의 권한은 다 잘렸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장성택의 권한은 예. 다 잘렸을 그렇죠. 것이다. 예, 북한의 태양은 예. 하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거는 이 과연 장성택의 실각이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예.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고 아까도 제가 김정은이 경제 살리기에 대한 어떤 그 의지가 있다라고 여기는 게 제가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인데 예. 장성택이 코치를 해서 김정은이 경제 살리기에 나선 게 아니라 김정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권력 구도 내에서 보면 장성택은 경제 살리기를 강조한 사람이니까 조금 권력 지형은 불리해졌을 수 있는데 그러나 북한이 이제 완전히 김정은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김정은이 맘만 먹은다면 남북 관계도 개선하고 남한의 투자를 유치하려고도 하고 육자회담에도 나올 수 있고 아까도 처음에 첫 뉴스가 우리 뉴먼 씨를 예. 뭐 사실상 석방한 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도 보듯이 미국과도 대화도 하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권력 지형보다도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다루느냐, 중국과 미국과 힘을 합쳐서 어떻게 북한을 인도하느냐에 따라서는 지금 갈림길에 있는 북한이 남북 대화나 육자회담 쪽으로도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하게 달렸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그 홍현익 박사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북한이 40일째 억류 중이던 그렇죠. 뉴먼. 메릴 뉴먼이 이제 전격적으로 추방, 뭐 사실 추방을 석방이죠. 했죠. 예, 추방. 예. 예, 석방을 했는데 이 북한의 손해는 뭐라고 보십니까? 북한의 의도는 뭐 특이한 뭐 정치적 그 어떤 그 계산은 있는 것 같잖아요. 이제 고령이라 예. 대단히 고령이고 또 그한테 사죄문도 85세. 예, 85세고 사죄문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예. 송장치고 살인 낸다는 말이 있는데 조금 그 건강상 어떤 문제 때문에 그가 만약 죽기라도 한다면 국제사회의 지탄은 상당히 높을 것이고 자기 국민들을 최우선 보호하는 미국의 그 굉장히 그 분노를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전에 뭔가 막기 위해서 뭐 사죄문도 받고 필요한 그런 걸 받아내고 지금 내보낸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앞서 질문이 우리 박사님 참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중국이 상당히 예전에는 말이죠. 김정은의 어떤 중국 방문에 대해서 지금 별로 승인도 안 해주고, 예. 그냥 좀 삐딱하게 지금 보고 있죠. 예. 예. 근데 이 장성택을 이제 침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중국도 어쩔 수 없이 실제적인 김정은 나라의 김정은을 아마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어찌 보면 이게 북한으로서는 화가 복이 될 수도 있죠. 일단 중국이 어떤 결정적인 승인을 받아야 다음에 행동이 이어지가 그런 것들이 좀 예상됩니다. 예. 홍 대표님도 홍현익 위원님도 메릴 뉴먼 씨 네. 석방 이 속내가 뭔지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메릴 뉴먼은 석방했지만 케네스 베는 아직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카드를 다 버린 건 아니고요. 미국과한테 화해 메시지를 보내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인지를 갖고 있다. 이런 것이 숨어 있다라고 보고요. 예. 그거보다 전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만약에 북한에서 비자금 관리하는 사람이 지금 베이징에 우리 애가 보호하고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가 모셔와야 됩니다. 모셔온다니 데려와야죠. 황장엽 씨도 67일 걸렸어요. 중국은 지금 국내법에 따르면 아니면 북중 관계를 고려해서 어떻게든 자기네가 보호하거든지 아니면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우리의 정보 자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서 비록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우리가 데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 김은광 NK치식인연대 대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두 분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